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자, 오늘은 명리학에 의해 이 용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신에 오늘 용신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 용신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격국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초는 거의 다 끝납니다. 이제 격국을 설명드리면은 기초는 다 끝나는데, 지금까지 배워 오셨던 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그야말로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겁니다. 자, 먼저 뭘 배웠는지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면, 자, 첫 번째 배웠던 게 첫 번째 배웠던 게 음양오행이었는데, 이 이전에 뭘 배웠느냐? 사주라는 게 뭐냐? 이거를 사주를 배웠습니다. 사주가 어떤 거냐? 사주라는 거는 4개의 기둥, 8글자를 말한다. 그 사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음양으로 갖춰져 있다. 음양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음양이다. 그리고 음양을 제가 설명드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설명드린 게, 자, 이제 10천간하고 12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자,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위에 4글자, 밑에 4글자, 이걸 갖다가 천간이라 그러고 이걸 지지라 그러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글자가 10개, 12개. 자, 그게 사주가 뭔지를 배우고 음양을 알고, 그 음양을 통해서 자, 식간과 12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배우고 난 뒤에는 뭐랬냐? 이 식간 12지가 서로 합을 할 것도 있고 충을 할 때도 있다. 합충을 배웠다는 겁니다. 합충. 합과 충이 뭐다? 이걸 배웠고, 그다음에 합충을 배우고 난 뒤에는 뭘 배웠느냐? 자, 십성을 배웠습니다. 십성을. 자, 이 천간과 지지를 구성하는 걸 가지고 십성이라는 게 있다. 십성. 십성이 뭐냐? 십성이 뭐냐? 해서 비견급제 해가지고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오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다. 여기서 저희가 십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성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용신을 말씀을 드리고, 이 용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격국을 한다는 겁니다. 격국.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흐름을 배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주 하면은 사주가 어떤 거다. 그리고 사주라는 건 이런 건데, 그거는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음양이다. 그 음양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이 천간지지 8글자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8글자가 합을 하고 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을 하고 충을 하는데, 또 이 천간지지를 갖다가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 자, 십성이라는 게 있다. 십성.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비견급제, 비겁.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식상. 그 재물은 재성. 그 재성 가지고 관. 옛날에는 돈을 가지고 벼슬을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 그 다음에 그 관을 가지고 도장을 찍고서 나를 도와준다. 자, 이렇게. 사주라는 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푸는 게 결국은 사주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통변이라는 겁니다. 사주풀이라는 겁니다. 사주풀이. 이 통변의 과정에서 십성을 갖다가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꼭 거쳐야 될 단계가 이 용신하고 격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과 격국이 끝나면은 실제로 영락의 초보 이론은 어느 정도 다 마스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누가 이렇게 사주풀이를 해주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시면은 요것만 다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당신은 나무로 태어났구만. 그러면 내가 이 십천간 중에서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구나. 또 당신은 뭐 토로 태어났구만. 그러면 아 내가 무토나 기토로 태어났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당신은 사주에 뭐 비견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아 내 사주 이 여덟 글자 중에는 내하고 똑같은 기운을 의미하는 그런 게 많다는 얘기구나. 아 나는 그러면 비견이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 말씀드렸지 비견이 많으면 그랬지 않습니까? 내 힘이 세고 내 주관이 세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아 그래서 나는 그렇고 그 비견이 많다. 또 뭐 관성이 많다. 그럼 아 나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조직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DNA를 많이 가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통변을 하는 과정에서 꼭 이 양념으로 들어가야 될 게 중요한 게 용신과 격국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 있던 것들은 그냥 사주가 뭔지 어떻게 푸는지를 이해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풀기 위해서 이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실 거는 오늘하고 다음에 걸쳐서 용신과 격국을 배울 건데 이 통변의 여기 있는 기초 재료들을 가지고 통변을 해야 되는데 이 통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용신하고 격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신은 뭐고 격국은 뭔지 알아보겠는데 아마 사주를 조금 보신 분들은 어디 가서 보면은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 당신은 용신이 뭐야? 용신 대운이 왔네. 용신이 뭐 많이 깨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럼 지금부터 용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을 배우기 전에 꼭 용신을 알려면은 사주 팔자의 신강과 신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초보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 몸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몸이 약하다는 얘기인지 강하다는 얘기인지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거는 이 사주로 말하는 겁니다. 사주.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은 사주가 강한지 사주가 약한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 용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또 지금 신강사주. 그럼 신강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자, 신강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 중요한 글자가 있다면 중요한 글자가 자, 일간을 생조 도와주는 인성. 인성은 이미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비견, 급제, 비겁, 식재.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비겁. 그다음에 여기 식상, 재성, 식상. 그다음에 재성, 관성, 인성할 때 나를 도와주는 이 인성이나 힘이 되어주는 비겁. 비겁은 내랑 똑같은 기운. 내가 금이면은 같은 금, 내가 토면은 같은 토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비겁이 월주 아니면은 월지.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사주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자, 8글자가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글자. 왜? 이거는 결국은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 여기 있는 게 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밑에 있는 글자 중에서 여기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이거는 뭐 태어난 달. 이게 결국은 내 환경을 뜻한다는 겁니다. 환경. 내가 목인데 겨울에 태어났다, 한겨울에, 자월에 태어났다. 나무가 꽁꽁 얼었겠죠. 그런 환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제일 중요한 거 1번. 그 다음 중요한 거 2번.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기. 내가 깔고 앉는 게 뭐냐? 결국 이 자리는 나의
행동, 생활 태도 그런 걸 나타내는 생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기 4번. 여기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영향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월주, 그 다음에 일지. 자, 월주는 이쪽을 말했죠. 이런. 이게 연, 이게 월, 일, 시니까 월주는 여기를 말하는 여기 이 두 글자. 그다음에 일지는 여기 일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글자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 네 글자가 결국 네 글자는 사주의 반인데 단순한 비율만 놓고 보면은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실제로 통분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한 80%는 차지한다는 겁니다. 80%. 그래서 이 네 글자만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사주의 80%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간을 생조해주는 인성이나 힘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도와준 거니까 인성, 힘이 되는 거니까 비겁. 이 월주나 일지를 중심으로 많고 강하고 강하여 일간의 기운이 강한. 왜? 내가 일간이 있는데 내를 도와주는 기능도 많고 인성. 그다음에 내랑 똑같은 기능도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힘이 세지겠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런 사주. 이거는 남녀 구분이 없는 겁니다. 남녀 구분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신강하면은 뭐 여자는 신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신강 신약은 남녀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시죠. 나는 넓은 땅인 무토로 태어났습니다. 무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토와 기토의 차이가 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무토는 그냥 물이 없는 정말 황량하고 아주 넓은 땅. 기토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문전옥답. 꼭 기억하실 게 일간을 기억하실 때는 항상 키워드를 꼭 초보자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토 마른 땅, 넓은 땅, 기토 문전옥답. 자, 나는 그런 땅으로 태어났는데 넓은 땅인데 물도 없는 그런 땅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달이 또 여기에 또 같은 기운이 토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토. 달 자체도 이 달이 여기 있는 달이 여기에는 임묘진이 먹고 오지만 여기 있는 것도 토라는 겁니다. 토 결국은 토 미울이지만은 이것도 토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토, 여기도 토, 여기도 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8글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토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월주나 일지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 물론 일지는 토가 나를 도와주는 인성도 아니고 또 비급도 아니라는 거. 이거는 토생금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운을 그냥 이렇게 뺏어가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기운을 설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토생금이 되는데 그런 기운이지만은 사주 8글자 중에 5글자가 내랑 똑같은 비겁인데 이 당연히 신강사주가 되겠죠. 그 신강인데 왜 신강이냐? 이거는 비겁이 많다가 이거는 비겁신강이라는 겁니다. 비겁신강. 내 힘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비겁이 많아서 이거는 신강이 되는데 이거는 비겁신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겁신강. 비겁신강.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나는 따뜻한 촛불이나 난로불. 이런 조그마한 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정화. 태어났는데 옆에 보시면은 또 촛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비급이. 자, 이건 이제 비견이 되겠죠. 비견이 하나 더 옆에 붙어 있고. 그런데 또 밑에 지지를 보니까 이게 다 목입니다. 목.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시 사주 8글자 중에서 자, 2개는 내랑 똑같은
이거는 인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강이 되었는데 왜 신강이 되었느냐? 인성으로 신강이 되는 거야. 신강사주. 이거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줄여가지고 인성신강사주, 인강사주. 그다음에 이거는 비강사주. 비겁으로 강해졌다. 그래서 이건 비강사주, 인강사주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주는 이 두 개 사주는 이러이러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사주 이 정화의 힘이 아주 막강하고 역시 무토의 기운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뭐라 그러느냐? 신강사주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신강사주. 그래서 일간을 생조해주는 인성이나 내랑 똑같은 기운인 비겁이 월주, 일지, 요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경우에는 인성신강이나 비겁신강으로 표현한다. 그럼 뭐 이쪽에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있는 것도 물론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하고 먼저 눈으로 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이 세 자리라는 겁니다. 세 자리. 암만 여기에 나를 도와주는 뭐 화기운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토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고 여기에는 나를 극하는 목이 다 목의 자리를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갑인이 왔다. 여기 갑인이 왔고 그다음에 여기 또 무인이 왔다. 무인. 그렇게 되면 이 사주는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목목목이 왔다. 목목목이 왔다. 목은 나를 이렇게 목곡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신약의 사주가 된다는 겁니다. 신약.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사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기억을 하실 때는 똑같은 글자는 이렇게 가로로 공맛이 제일 낫다는 거죠. 앞이랑 똑같은 겁니다. 인성, 힘이 되는 비겁. 있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일간의 기운이 약한 사주. 그렇게 인성이나 비겁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아니면은 인성이나 비겁이 아예 없을 경우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는 인성도 없고 내랑 똑같은 기운인 비겁도 없다. 그러면은 그 일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인성이나 비겁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주는 식상, 재성, 관성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주 자체가 인성이나 비겁이 없다는 얘기는 식상, 재성, 관성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 세 개는 내 기운이 다 빠지는 거지 내 기운을 보충해 주는 기운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식상은 내가 토생금을 해야 되죠. 내 일간이 무토 같으면은 자 하고 내가 그걸 해서 가져와야 되고 또 나를 치는 건데 내 기운에 보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시면은 나는 따뜻한 정화로 태어났습니다. 정화. 어느 일정한 공간에서만 작용이 가능한 겁니다. 정화라는 거는 밖에 나가버리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마 한겨울이지만은 정화가 밖에 나가면은 뭐 따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 안으로 나가는데 뭐 따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는 자월에. 그런데 또 옆에도 물, 밑에도 물. 그런데 다행히 위에 이렇게 비견과 급제가 떠가지고 있습니다. 비견 급제가 떴지만은 제가 항상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일단 여기를 먼저 봐라. 여기를 보면은 인성이나 비겁은 눈을 닦고 봐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나를 극하는 기운들이고 또 내가 그걸 화극금을 하려고 하는데
내한테 도움되는 기운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관성 수가 태왕 아주 많다는 겁니다. 많아서 이거는 신약 사주가 된 겁니다. 신약이 돼버린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자월의 정화로 태어났는데 도와주는 목도 없고 내 기운은 나와 똑같은 기운은 여기 있기는 있는데 멀리 나를 도와주려고 힘이 되어 주려면은 이 세 군데는 있어야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 멀고 여기는 옆에 붙어는 있지만은 나를 도와주는 기능은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뭐 힘이 되어주는 거는 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렇게 힘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내 도움을 바라지 이 사람이 내 도움을 줄 리는 힘들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에 거 보시면은 나는 갑목으로 태어났습니다. 갑목으로 큰 나무로 태어났는데 근데 해필이면 태어난 달이 수월입니다. 수월은 양력은 한 10월달 정도 되는데 양력 10월은 이미 꽃은 다 지고 이제 이미 결실도 다 되고 이미 추수도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 나는 하나 나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있는 이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그냥 좋게 따듬어져서 그냥 뭐 기둥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자기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임묘진 봄에 태어난 나무는 당연히 옥생화 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수월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수월에 태어난 간목이 힘도 없는데 너를 도와주는 수는 없고 아예 이 사주에는 수는 인성은 없다는 겁니다. 인성. 그리고 비겁은 멀리 무슨 말이냐? 비견급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기는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도움을 주려면은 옆에 여기 이렇게 있어야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은 목이 여기 있으면은 내가 봄 나의 계절에 태어났구나. 또 여기 있으면은 같이 어깨동무해가지고 힘이 되고 또 여기 이렇게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인성이 있든지 하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같은 목이 있으면은 아래로 같은 목이니까 힘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목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성은 없고 비겁은 멀리 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신약이 되는 겁니다. 신약. 그래서 이 사주라는 거는 통변을 할 때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일단은 이게 신강인지 신약인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로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사주가 신강인지 신약인지 애매한 사주들이 훨씬 많습니다. 통변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사주를 많이 접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강 신약이 애매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하나의 사주를 놓고 신강인지 신약인지 의견이 갈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보자들께서는 사주라는 게 신강, 신약, 사주가 강하고 사주가 약한 게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신강, 신약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용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